80년대라고 하면 통기타를 치던 가수들만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가요를 전파하고 댄스 가수로 활동을 하며 인기를 얻는 가수들도 많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어도 그분들은 여전히 레전드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박남정, 김한선 등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자 솔로 댄스 가수로서 한국 최초로 토끼춤을 선보인 영원한 디바 가수 나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연예계 대부라고 불리웠던 최봉호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죠. 그날 이후 나미는 돌연가요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활동한 동료들은 콘서트도 하고 새로운 앨범도 내면서 종종 존재감을 나타내지만 나미는 활동도 뜸하고 알려진 근황이 없어서 팬들이나 대중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곤 하는데요. 작고 여리한 체구지만 강한 파워가 느껴지고 세련되면서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었던 가수 나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미는 미군 기지 근처에서 나고 자라면서 미군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10살 때 미팔군 정식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이 정식 오디션을 거쳐 5명의 10대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해피돌스의 멤버가 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근의 미군 부대에 순회하던 나미와 해피돌스는 1971년 공연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1970년대 베트남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활동한 나미는 곧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원래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남동생 병원비 대느라 집안 경제가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미팔군과의 계약을 포기하고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자리를 잡았죠. 당시 프랑코 로마노라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뮤지션이 있었는데 그가 나미를 위해 나미와 머스마들이라는 밴드를 결성해줍니다. 그리고 나미는 영원한 친구를 발표하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되고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후에 남편이 될 최봉호를 만납니다. 최봉호는 이주일, 조용필, 김수철, 하춘화 등 당대의 톱스타들을 발굴하고 키웠던 연예계의 대부라고 불리던 사무기획 대표이사였죠. 최봉호는 하춘화쇼의 단장으로 있을 때 극장쇼의 새 MC를 찾던 중 이주일을 처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주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얼굴 때문에 안 되겠다고 단번에 퇴짜를 놓았는데 얼마 후 다급히 이주일을 다시 불렀습니다. 사회자가 펑크를 낸 것이었고 그는 급한 마음에 이주일을 찾았습니다. 이후 자신감도 넘치고 재미있게 하는 모습에 이주일을 하춘화쇼의 단골 사회자로 기용했습니다. 최봉호는 이리역 폭발사고 때 부상을 당한 채 하춘화를 구하는 이주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후로 이주일이 코미디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고인은 생전 최봉호에 대해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봉호와 나미는 79년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국내 정상급 가수로 발돋움한 직후 나미는 이때 최봉호가 공연을 기획한 그룹의 콘서트 무대에 윤신혜, 박미, 현숙과 함께 초대 가수로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최봉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출연 당시 초대 가수 모두에게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날씨는 춥지, 손님은 없지.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은 슬쩍슬쩍 자리를 비우고 몰래 업소에 출연을 하는데 집사람은 그 추운 분장실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렇게 있어?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말했더니 밤업소에 나가지 않는 게 계약 조건이라 이러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속으로 요령도 없고 융통성이 없는 가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예인 중에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주 착해 보여서 좋게 봤어요. 이후 최봉호는 사람을 시켜서 나미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미가 산동네에서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나미에게 서울 반포동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나미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최봉호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은 괜찮으니까 노래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파트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었던 최봉호는 나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연인관계로 급속히 발전을 해 결국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최봉호에게 아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 외에 최봉호는 전처 소생으로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뮤지컬 배우 최낙희이죠. 어머니를 처음에는 누나라 불렀는데 이후에 새엄마가 됐어요. 친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한 후 이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 아버지를 만났고 그때 함께 배웠던 어머니를 당시엔 누나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빙글빙글 같은 멋진 무대를 보며 나 또한 이쪽 무대를 꿈꾸게 됐어요. 최낙희는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사실 최봉호의 이혼은 그보다 훨씬 후입니다. 나미와 최봉호는 1980년부터 동거를 했고 1984년에 큰아들 최정철을 낳았는데 이 당시에 최봉호는 전처와 별거 중이었죠. 결국 최정철은 최봉호의 호적이 아니라 나미의 남동생으로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정철이를 낳던 날 남편은 이주일, 조용필 씨와 함께 파리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병원에 와보지도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죠. 남편은 2분에게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정철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내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지만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들은 내 몸과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몰래 애 낳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부득이하게 가족이 외출을 할 때 남이는 늘 몇 발짝 앞서 걸었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서 정철이가 앞서가는 집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바람에 혼이 났어요. 그래서 얼른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죠. 그때 점원들과 백화점 손님들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집사람을 유심히 쳐다봐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남이와 최봉호는 비밀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남이가 1980년대 최고의 여자 댄스 가수 중에 한 명이었기에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폭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최봉호가 연예계의 큰손이었기에 연예계 기자들의 입을 잘 막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태지 이지아의 비밀 결혼 생활 이전에 이미 남이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남이는 1990년 인디언 인형처럼을 발표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빙글빙글 등의 전성기를 뛰어넘는 인기였죠. 하지만 최봉호 사건이 터지면서 남이는 갑자기 연예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서태지, 이지아가 숨겨왔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화제가 됐었죠. 최봉호는 조직 관련가의 청탁 사건을 거치고 약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연예부 기자들의 손을 막지 못하고 남이와 유부남에 대한 동거 및 임의가 있다는 기사가 터지게 된 것이죠. 결국 큰 인기를 얻고 있던 남이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가요계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1995년 전초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남이를 법적으로 아내로 맞이하며 최정철 역시 자신의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구구절절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그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진짜 조직원의 두목쯤 되는 줄 알았는지 다들 줄을 서서 큰절을 하지 뭡니까? 이렇듯 최봉호는 훗날 오해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실제 사건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검찰은 최봉호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 최봉호가 가해 청탁을 했던 신모 씨에게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최봉호에게 상해치사교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 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이후 최봉호는 4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이후 남이는 1993년 윤신혜와 듀엣 앨범을 내기도 하고 1996년에 싱글 앨범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합니다. 1996년에 설득이라는 노래로 잠깐 황동을 제기했지만 둘째가 생기면서 바로 접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간혹 가수 남이 별세라는 루머가 돌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죠. 참고로 최봉호는 연예계의 대부로 불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슬롯머신을 최초로 도입하여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빛과 그림자의 실존 모델이기도 하죠. 아내인 남이와 결혼식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우린 우리 방식으로 살자고 약속했거든요. 결혼식은 마음속으로 올렸죠. 아내가 처사이 낳고 이듬해인가 반지 하나를 선물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걸 결혼 반지로 여기며 살고 있어요. 결국 남이의 유부남과의 동거 생활을 법적으로 보면 외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직도 가요계에선 많은 후배들이 그녀의 히트곡을 리메이크하며 그 당시 감성에 물들곤 합니다. 더 이상 연예계에 복귀 생각은 없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